다음은 외글, 포워드 프레스, 테이크어웨이, 백스윙의 출발을 하는 거죠. 이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외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외글의 중요성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글은 정말 중요합니다. 스윙의 리허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전설적인 골퍼 베노간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외글은 어드레스와 백스윙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다리이다. 그만큼 외글이 중요해요. 외글은 여러분들이 그냥 서서 그냥 손목을 털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작은 스윙들을 압축시켜 놓은 리허설을 생각하시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글이란 뭐냐면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팔이나 손목이 힘을 빼는 동작이 아니고 우리가 스윙, 백스윙과 이제 포워드 스윙을 함에 있어서 팔이고 손목이고 쓰여짐을 내가 미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네. 외글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그 스윙의 미니어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들어있어요. 백스윙 파트가 있고요. 그 언코킹, 언코킹 파트가 있고 또 릴리스 파트가 있고 네.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이 동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드레스를 정확한 그립과 정확한 어드레스로 준비를 하셨으면 공을 치시기 전에 우리가 리허설을 한번 해보셔야 되잖아요. 제가 하는 것처럼 손목이나 팔의 움직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동작을 외글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외글을 설명을 해드리면 손이나 팔이 여기서 오른쪽 손목이 뒤로 제껴지면 손목을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왼쪽 팔뚝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른쪽 팔꿈치가 내 배에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백스윙을 할 때 손이나 손목이 움직이는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윙을 할 때는 이 동작을 하면서 테이크어웨이를 진행을 하고 후반부에 외글이 되면 훨씬 더 편안한 백스윙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외글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스윙을 축소시켰다고 그랬잖아요. 팔의 움직임, 팔 동작의 팔뚝의 이런 움직임, 손목의 움직임을 미리 만들어 두고 리허설 하는 건데 클럽 헤드가 획 이렇게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팔뚝의 움직임 방향대로 자연스럽게 백스윙, 릴리스, 로테이션, 턴, 언콕, 릴리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왼팔뚝이 외글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확한 외글을 하면 제 팔 모양을 보시면 여기서 오른쪽 손목이 꺾이면 왼손이 기존에 있던 자리보다 더 앞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은 왼쪽 팔뚝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오른쪽 팔꿈치는 몸에 살짝 붙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붙을 수밖에 없죠. 이 붙는 이유가 뭐냐면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로 몸에 회전이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임팩트가 나오는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외글을 할 때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왼손이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왼손이 앞으로 그러니까 타겟 방향으로 더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헤드를 자꾸 이렇게 뒤로 보내려고 하시니까 좀 잘못된 외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오자는 팔뚝이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가 오른쪽 팔꿈치가 몸에 살짝 붙을 수 있게 외를 해야 됩니다. 작은 스윙을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백스윙 파트가 있고 다운스윙 파트가 있고 릴리스 파트가 있습니다. 이 작은 외글 동작에 그래서 이 외글 동작을 방금 김찬 프로가 얘기해 준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리허설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한 번에 이 동작을 만들기는 어려울 테니까 조금 구분 동작으로. 그렇죠. 근데 베너간 같은 경우는 그 베너간의 그 5 레슨 그 책을 보면 외글 연습을 하루에 30분 정도를 투자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글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선수들의 스윙을 특징을 보면 자기만의 외글을 통해서 스윙이 시작이 되지 그냥 정지된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 프로는 그렇죠. 거의 없거든요. 손목에 아주 좋은 스윙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훈련시킬 수가 있어요. 이 손의 훈련이 계속 이루어져야지 여러분들이 백스윙 때 올라가는 길, 다운스윙 길, 릴리스 이 동작들을 아주 매끄럽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외글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기셨나요? 외글 다음에 이어져야 할 동작. 스윙을 출발을 해야 되는데
출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필수 동작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분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이긴 한데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포워드 프레스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트리거 동작, 그렇죠. 트리거 동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선수들마다 다 다른 동작을 갖고 있긴 한데 외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스윙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을 빵 쏴줘야 되겠죠. 빵. 이런 그 포워드 프레스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워드 프레스라는 동작은 우리가 외그를 백스윙을 스윙을 하기 위해 손목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포워드 프레스는 작은 임팩트를 내가 미리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죠. 작은 임팩트를 만든 후에 네. 시동을 걸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부릉. 그래서 엄연히 어드레스랑 임팩트는 다른 동작인 거잖아요. 네. 근데 어드레스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스윙을 했을 때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부분은 어드레스 상태가 아니고 임팩트 상태이기 때문에 포워드 프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임팩트를 한번 느껴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포워드 프레스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정확한 그립과 어드레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어받아서 외그를 2번 부드럽게 하셨으면 어드레스를 하시고 왼쪽 무릎이 펴지면서 골반이 살짝 임팩트 포지션으로 이렇게 도는 것처럼 느껴지시면요. 골반은 여기서 약간 열리고 우측 어깨는 조금 더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손도 자연스럽게 손목에 힘이 빠져 있으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어드레스 때보다는 훨씬 더 앞쪽으로 위치를 시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이게 작은 임팩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여기서 시동을 거는 거죠. 포워드 프레스 어드레스 하고요. 어드레스, 그다음에 자, 외글. 자, 그다음에 포워드 프레스 부릉. 픽. 출발, 시동을 걸어주는 포워드 프레스가 필요합니다. 자, 이 동작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해야 돼요. 되게 아마추어 분들이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테이크어웨이입니다. 이게 맞아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클럽 헤드가 가는 길을 생각하지 말고 손과 팔과 몸이 가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항상 일정한 테이크어웨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립 잘 잡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 상태로 그립은 견고하지만 팔이 느슨한 상태. 그렇죠. 자, 외그를 해주고요. 손목에 긴장감을 푸시고 움직이게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포워드 프레스 다음에 테이크어웨이를 하는데 중요한 건 헤드가 가는 게 아니고요. 손, 팔, 몸. 네. 손, 팔, 몸. 약간 느슨한 상태로 손, 팔, 몸. 헤드의 무게를 느끼면서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립을 꽉 쥐고 이렇게 동작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손이 따라올 수 있게. 그래서 그 동작을 포워드 프레스를 통해서 하시면 훨씬 더 리드미컬하고 부드럽게 연결이 되시는데요. 네. 요거 포워드 프레스를 하고 스타트를 내가 헤드를 먼저 보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임팩트 동작을 미리 만들기 위해서 왼쪽 무릎이 펴지면서 골반이 살짝 열려있던 거를 오른쪽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게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손목에 힘이 빠졌으면 자연스럽게 팔이고 손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클럽 헤드는 항상 가슴 앞에, 손 앞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되게 낮고 길게 빼라는 테이크어웨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낮고 길게 빼는 거는 지금 저희가 알려드린 이 동작이 낮고 길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아니죠. 헤드가 맨 나중에 가고 헤드가 뒤로 끌려가는 모양을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손을 먼저 끄는 게 아니고 손목이 부드럽게 유지가 되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억지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손목이 느슨한 상태에서 같이 움직이고 딱 따라가면 좀 과장된 동작이지만 이런 느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낮고 길게 테이크어웨이 바른 길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손이나 팔로 테이크어웨이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테이크어웨이라는 동작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어드레스를 잘 하시고 포워드 프레스를 했으면 오른쪽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힘에 의해서 클럽이고 팔이고 끌려가셔야 돼요. 끌려가야죠. 네. 끌려가야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헤드 위치가 내 손을 기준으로 밑에 있어야 되고 밖에 있으셔야 돼요. 네. 그때 그러면 이 그립 끝이 자연스럽게 내 배를 향하고 있는 이 테이크어웨이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헤드를 먼저 보내려고 많이
많이 빠지시고 혹은 똑바로 그냥 뭐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클럽 헤드가 가는 길이 아니고 몸이 움직이는 방향, 손이 가야 되는 그 길로 테이크어웨이가 빠져야지 일정하고 아주 이상적인 테이크어웨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을 포드 보드 프레스, 테이크어웨이. 네. 자, 백스윙 올라가야 되겠죠. 이 상태로 클럽이 올라오면서 콕이 걸려야 될 텐데 힘으로 눌러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손목에 기름칠을 해놓은 상태에 이상적인 테이크어웨이를 만들고 아까 그립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만 살짝 눌러주면 헤드의 무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채가 탁 걸리게 됩니다. 네. 대개 코킹을 하고 백스윙을 올라갈 때 테이크어웨이부터 힘을 주고 가서 길을 모아서 이렇게 꺾어 올린다든지 팔을 다 보내서 꺾는 이런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동작의 순차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뻣뻣한 스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웨글, 포드 프레스, 테이크어웨이 이 느낌으로 이 무게감, 헤드의 무게를 계속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그립에서 중요한 포인트였던 그 부분만 눌러주면 자연스럽게 지레트의 원리로 헤드가 탁 올라오게 되죠. 어떤 손동작이 아니고 클럽 헤드를 최대한 느끼면서 아주 이상적인 위치에서 채가 탁 걸리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백스윙은 이 클럽 헤드의 움직임이 알아서 백스윙을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동작을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방금 전에 박태동 프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럼 내가 스윙을 하는 내내 항상 이렇게 손목은 부드러우셔야 돼요. 그러면 어드레스, 포드 프레스 하면 약간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패드에 이것만 가볍게 눌러주시면 훨씬 더 백스윙을 부드럽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백스윙 탑에서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일 때 그리고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딱 접혔을 때 될 수 있으면 내 가슴 앞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실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정확하게 백스윙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틀어서 내렸을 때 우리가 처음에 했던 어드레스 자세를 잘 돌아와야 되겠죠. 네. 이게 백스윙의 다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김태형 프로가 보였던 그 백스윙의 위치가 그 힘을 쓰기 가장 이상적인 위치예요. 뭐 사람마다 동작의 크기, 백스윙의 크기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백스윙의 목적은 공을 치기 위함입니다. 뭐 이만큼 더 간다고 더 공이 잘 맞고 더 세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힘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손의 높이가 어디냐면 오른쪽 어깨 높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 던지기를 할 때도 여기서 던져야지 내가 힘을 쓰는 거지 이게 이렇게 많이 높다고 또 힘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쵸. 낮아도 힘을 쓰는 게 아닌데 그 상태를 우리가 한번 해보시면 다시 한번 박태동 프로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오른쪽 손의 높이가 오른쪽 어깨 높이 정도면 충분하신 거예요. 여기서 더 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면 힘 다 쓸 수 있거든요. 네. 딱 이렇게 백스윙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서 한번 돌아보시. 아까 한 것처럼 돌아서 그대로 내렸을 때 어드레스 자세를 돌아보셔야 돼요. 네. 근데 정확한 테이크어웨이가 안 되시면 아마 제자리 찾아오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백스윙이 지금 잘 안 만들어지고 있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테이크어웨이부터 보고 또 채가 다 안 걸린다.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그립 체크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백스윙이 쫙 만들어져야지 팔과 몸에 싱크가 딱 맞고 힘을 딱 쓰기 좋은 그런 위치에 아주 이상적인 백스윙 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